오늘 밤에는 원로 건축가이신 장기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장기인 선생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귀중한 전통 문화재의 복원을 비롯해서 건축관계의 중요한 저서를 펴내시는 등 건축계에 많은 업적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그 건축관계 일을 직접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직접은 안 하고 예. 저희 사무실에 나가서 그저 자문 고문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일은 저희 그 아들이 건축을 마침에 해서 네. 거기에 전부 전통 건축을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건축가로서 활동해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제가 1938년에 나왔으니까 꼭 50년 됩니다. 그동안 뭐 꾸준히 네. 건축 일에만 네. 종사해 왔죠. 네. 말하자면 뭐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회사원도 그 당시에는 일제 때에는 설계까지 했어요. 네. 구조 예산도 하고 네. 또 시공 감독도 나가고 네. 적산도 하고 참 그때는 그 다방면 해야 건축가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그 우리의 고건축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역시 네. 처음에는 제가 심취한 거는 그 서양 건축 그 참 고전적인 거, 예, 그 예술성이 있고 조각도 예. 많고 예.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참 저희 그 뭐 어떤 거는 우리 이제 여기 덕수궁의 석조전이라든가 이런 예. 거는 뭐 늘 가서 쓸어 만져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목조 건축에서는 일본 건축학을 배웠으니까 네. 일본 건축은 오히려 일본 고전 건축, 옛 건축 말입니다. 네. 그거는 뭐 이름도 잘 알고 다 잘하는데 한국 건축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제 나름대로 그럼 처음부터 시작을 나 혼자서 도각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하고서 그때 주택에 관한 그 장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거는 방의 살림살이 뭐 이러면서 그 잡지에 한번 기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거 한번 기고를 해놓으니까 한국에 대한 장식 소고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꾸준히 그저 무슨 과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이게 일본 사람과 다른 건데 일본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것을 기록을 해놔야겠다 하는데 아마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문화재를 복원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는지요? 저는 주로 그 복원하는데 그 복원 설계를 담당했고요. 네. 시공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원 설계라는 게 참 어렵고 까다롭고 네. 첫째 없어진 거니까 그걸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옛대로 어떻게든지 접근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료가 있거나 고증이 있거나 하는 거를 또 이제 옛날에 살던 사람이 느낀 거 또 말해 주시는 거 이런 분을 찾아다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이제 없어진 거를 고증을 한다 하는 거는 이게 참말로 문헌상으로 또는 이 우리 민속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 샅샅이 정말 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건축으로서는 고려 말대 것까지는 완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전 거는 단편적으로밖에 살펴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 유구라든가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 구조물은 거의 파괴돼 가지고 없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했는데 여행이 여러 가지 문헌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참 저는 기쁘게 그걸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그 복원한 문화재로서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재가 있으신지요? 뭐 제일 제가 생각나는 거는 저기 불국사 그 건물 복원입니다. 네.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은 지상에는 조선조 때 건물이고 네. 또 그 한 층을 깎아내 버리니까 또 고려 때에 빚었던 그런 주출이 또 나옵니다. 네. 자, 그러니 어떤 걸로 복원하느냐 하는 문제 가서는 참말로 어렵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 때 지은 거니까 네. 신라 때 건물로 해야 옳은데 네. 그거는 자취가 없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우회 그 비로전이라든가 그거는 관음전이라든가 이거는 주시돌이라든가 기단석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석조물은 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신라 때 겁니다. 네. 그래서 없어진 거는 막 그 본을 따서 그대로 만들어지면 거의 신라 때 건물로 복원이 되는데 네. 그 위에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래서 그 실제는 그 문화재 연구소장님이랑 거기 관계 인사들이 주로 그 고증을 맡아서 해 주셨는데 참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의 그 심사 노고한 거는 심지어 일본 그 학자님들의 먼저 된 것까지도 찾아서 네. 그것이 오류를 범했는데 네. 오류를 범했으면 어떻게 범했느냐 이것까지 그 탐구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존하는 그 대웅전이나 그 자하문 같은 걸 네. 그거를 없앨 수는 없죠. 네. 그대로 두고 하자니까 또 맞지 않는 구절도 나왔어요. 그 밖에 어떤 것을 또 복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신나는 거는 이 수원성각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분도 다 그전 거를 지금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 때 그 제가 그 거기 수학 여행을 가서 보니까 그건 뭐 참 폐허와 다름없었어요. 그런 거를 비교적 이제 그 광복 후에 조금씩 지방에서 손을 대다가 이 다시 완전 복구하는 걸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전부 돌아가면서 모두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 안 된 것이 한두 개가 남아 있는데 그건 어쨌냐면 그 남승민이라고 팔달문 바로 옆에 그 시장 한복판입니다. 네. 거기에 기초라든가 이건 다 있고 해서 저는 그것까지 좀 어떻게 해보자고 애를 썼는데 역시 당국의 예산이라든가 또 그 시장을 전부 철거해서 한다는 건 너무 이제 원성을 상인들의 원성을 듣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냥 두었습니다만 지금도 아마 그 밑창에는 기초 바위돌이 그냥 남아 있을 것 같이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부유해지면 그걸 복구하고 싶다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수원 성곽 같은 것은 그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복원하십니까? 여러한 책자가 있습니다. 이게 네. 여러 권 돼 있는데요. 화성이라는 게 이제 수원성이죠. 네. 이계라고 해서 이계라는 건 이 의례, 의식과 양식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거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도면하고 네. 도면이 이게 또 막 당대 20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이 책이 나온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목판화로 이렇게 정교하게 그랬다는 거는 정말로 그 놀랄만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건축하는 사람은 한 권쯤은 모사본입니다. 이것도 네. 한 권쯤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 여행이도 수원시에서 번역판도 나왔고 또 그 영인본으로 축소판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그 문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제가
참으로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이것도 광복 후 처음 제가 제 친구가 그 옛 승정을 지내신 분인가 그분 댁에서 한번 찾아보고 여기 있는 것을 준 걸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200년이니까 비교적 우리 지금 사회의 언어와 거의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예. 근데 그 설계도는 그 과학적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거의 그 여기에서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투철나게 평면도라든가 이렇게는 표시 안 하고 조감도식으로 투시도식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일부 절단해서 내부를 이렇게 보인 거 있습니다. 네. 그걸로 하는데 그 벽돌 한 장 한 장 기와 맷골 네. 이것까지도 다막 100개에 한두 골 틀릴까요? 그런 정도로 정교하게 그냥 그야말로 연필 끝으로 하나하나 찍어 나가다시피 한 그런 흔적이 보여 있어요. 거기에다 또 이 내역서가 여기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목을 썼다. 이 목수나 이 목을 썼으면 목이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몇 자를 제공받아서 사왔다든가 제공받았다든가 이런 얘기까지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얘기라면 국회의사당 할 때 저도 거기 좀 담당을 했습니다만 연필 한 자루 설계도면 그런데 그 연필이 어디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는 거까지 기록해야 된다. 예. 그건 도저히 지금 현대도 못하죠. 하하. 그런 거를 일일이 해놨어요. 예. 심지어 깎는 칼 몇 자루 또 이 운반하는 기구로서 이제 그 중량물 도르래 농로라고 그럽니다만 지금은 윈치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도 만들어 놓은 거 도면이 다 있습니다. 썰매로 겨울에 운반을 해서 돌 같은 건 무거우니까 하하. 겨울에 눈 위에서 이렇게 썰매로 갖다 놓고 봄에 이런 그런 거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이거는 귀중한 국보 중에도 국보급 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있긴 아마 서울대학 도서관하고 여기 규장각하고 또 개인이 몇 분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성곽에 관한 그런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자료는 있다고 하지만 그저 배치도 이 정도 이렇게 자세한 건 없군요. 자세한 거 없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수원 성곽을 기록한 분의 개인적인 말하자면은 세심성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그때는 드네요. 임금님 네. 자체가 그게 이제 그 큰 관심거리고 해서 참 중국의 고금을 통해서 한국은 물론 성곽 중에 가장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찾아가지고서 했다 하는 논의까지 그러니까 나옵니다. 평면도만 없다 뿐이지 그 나머지는 아주 완벽하고. 그렇죠. 완벽한 예. 거죠. 근데 그 창경궁 복원하실 적에는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궁궐 연건 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이 위계인데요. 네. 창경궁 연건 도감 위계로 연건이라는 건 지금 말하는 건축이라고 할까요? 네. 건축 도감 이렇게 네. 도감이라는 게 이제 총체 네. 이 위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 모조리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쓰는 말에 비슷한데 네. 한문자로 적어놨어요. 지금 나오는 것이 예, 저겁니다. 창경궁입니까? 예, 창경궁입니다. 아하. 더 이쪽 조금 더 이쪽으로 지나가면 네. 저기가 바로 창경궁. 네. 그 창경궁 저거 지금 돼 있습니다만 네. 한복판에 나오는 게 네. 빈 자리가 저거에 이제 그 마당이고 그 남쪽에 문정전 한 건물 그걸 복원한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저 뒤쪽에 저렇게 건물이 많았어요. 아하. 그게 지금 일제 때 아주 그냥 쌍그리쳐 없어지고 몇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복원할 수 없을까요? 복원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어허. 그래서 저는 그럼 지금 빈터로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주춧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대로 그런 있을 건 것 아닙니까? 없고 그것도 없습니까? 없는데 다만 이제 담장이 갔다든가 이 내전하고 외전하고 사이 네. 또 그 부속 건물 사이사이 전부 담으로 막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전 들어가는데 그 얼마나 그 엄격하냐 하는 거를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저는 몇 구절만이라도 좀 만들어야지. 지금 나오는 것이 그, 예, 예. 저 그겁니다. 네, 지금은 없어진 예, 건물입니까? 그 건물들이. 네. 근데 저게 기둥 하나하나가 주춧돌짜리하고 똑 들어맞아요. 하하. 저렇게 정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이 옛 건축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까? 그 밖에 특징은 없습니까? 왜요?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건축뿐이 아니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목조로 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장엄하게 꾸미냐 하는 게 아마 참 그 목수라고 할까? 지금은 건축가라고 하지만 옛날엔 잘하는 목수는 역시 건축가까지 했습니다. 네. 왜 그러면 경복궁 그거 할 때도요. 그 뭐 징벌 내리고 하는 것뿐이 아니라 생명 여탈권까지 줬어요. 네 말 안 듣는 마음대로 처리해라. 그 소위 말하는 그 집을 짓는 총감독입니까? 그렇죠. 대목이라고 그러는. 그렇죠. 네. 도편수라고 하는데. 도편수라고 그럽니까? 예. 네. 그런데 내 한걸하거나 잘못되는 것이가 있으면 마음대로 처단해라. 그런 권한까지 줬거든요. 그것도 그럴 밖에 없죠. 총책임자 말 안 듣는 놈 어떡합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려니까 그야말로 우수한 그 뭐 두뇌도 명석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도 또 그때 시대니까 그렇지 그 요즘 같으면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래놓긴 했는데 평면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목수들은 다 그래놓고 있어. 네. 지금 저기 규장각에도 아마 이 펼치면 이 여러분 앉으신 자리에 가득 찰 정도로 창호지를 이어서 네. 목줄을 당겨가지고 그린 게 깨끗하게 있습니다. 평면도가. 무엇을 그린 겁니까? 이 궁궐이죠. 창경궁이요. 예. 네. 그것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귀중본이고 이거 한번 펼치려면 그만한 것이가 있어야 되니까 보통은 아마 안 보여. 예. 그 밖에 또 다른 문화재 그 작업 과정에서 어려우셨던 점은 없으신지요? 제가 문화재를 거시기하면서 이제 비교적 다른 것들은 고증이 있는 것들은 쉬워요. 네. 그건 뭐 고증대로만 하면 거의 100% 유사성 있게 만들어지는데 네. 전혀 없는 거 있습니다. 어. 가령 예를 들면 신라 때 건물이 어떤 거냐?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나오죠. 뭐 문골이라든가 또는 난간대라든가 무슨 여기 부연이라든가 비교적 저 기와 막세라고 하죠. 저 넓적하게 둥그렇게 된데 장식이 조각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편들은 뭐 얼마든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원 자료가 이제 지금도 아주 그 문양이라든가 이런 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시면 저기 바고다공원 3일 저 대문에 그 가보시면 그 기와는 가문사지 그 경주 옆에 그 있죠. 가문사의 고찰에서 나온 그 문양을 딴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그 경주의 통일전을 설계하면서 자 신라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건 조금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멋을 넣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일본 건축은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좀 알고 있고 중국 것도 이제 그 신라 때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도 이만한 정도의 슬기는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안을 해봤었죠. 네. 그랬더니 거기 문화재 다루시는 그 전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또 연구소장님도 그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통과는 됐는데 불만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 한자만 알고 있죠. 일반에게는 아마 무엇을 뜻하는지 그건 캐치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건방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걸 하면서도 네. 현대의 기술과 옛 기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왜? 나무 써도 현대 나무지 옛 신라 때 나무가 아니거든.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슬픈 거는 제가 이건 자랑 삼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릉왕릉 발견되는 게 그 앞에 있는 6호 고분에 비가 새요. 네. 비가 새는 거를 그걸 새지 않게 어떻게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뭐 콩쿠리를 뒤집어 쓰겠습니까? 안 되니까 이제 거기다가 한 1m 가량 표피를 벗기고 거기다 이제 진흙으로 발라서 네. 진흙은 이제 물에 젖으면 이게 투수가 안 됩니다. 네. 새 들어가진 않으니까 전부 바깥으로 흘려가지고 바깥엔 돌자갈을 묻어가지고 거기서 배수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낮은 계곡으로 흘러내리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그것도 또 산맥을 끊는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네. 한 석자만 깊이 팠어요. 네. 그 돌 묻는 거를. 네. 그랬더니 그 감수하는 분이 감독관인데 더 깊이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야 네. 더 철저히 안 새겠다. 네. 뭐 깊이 하는 건 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한 석자 더 깊이 막 그까지는 아니고 한 두 자만 더. 그 두 자를 울타리를 치듯이 이렇게 파보니 네. 한 군데서 뒤쪽에서 이 하얀 벽돌이 저희 횟가루가 나오거든. 네. 그걸 파니까 이제 벽돌이 나오니까 이거 그 능에서 버린 건가 보다 이러고 그냥 묻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파보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벽돌이 이렇게 쌓은 게 나왔고. 네. 그럼 이게 뭐이다. 네. 이래가지고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아하. 그건 완전히 지하에 묻혀서 산이 돼버리고. 네. 그때 그래서 참 김원영 박사님이 들어가면서 막 부들부들 떠시고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네.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네. 왜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네.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 빛깔이 다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감안해 가지고 완전히 그 내부에서 그 상태대로 찍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서 요 근래 하는 거는 그래서 발견하고도 2, 3년씩 걸리는 건 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전에 거기 공주 송산리에 또 왕릉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지하 탐사기로 알아냈죠. 네. 그걸 조금 보류하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예. 혹시 우리 조상들이 건축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양식에 우리가 현대에 응용을 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 제가 사실 이 50년간 허송 생활을 한 셈입니다. 왜요? 나는 한국 건축을 알아가지고 예. 현대 건축에 한국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시작을 한 거지. 예. 한국 고전 건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질은. 예. 그래서 참 우리 전통 건축이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로 뭐 철제 집을 짓든 콘크리트 집을 짓든 한국 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건 불변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잘 알아야만 내 집을 지을 수가 있지. 미국 집 지어놓고 내 집이다 하는 건 좀 못하지 않냐. 난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축 관계에 또 많은 서적을 내신 걸로 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어떤 것이죠?
제가 사실은 전통 건축보다는 더 심혈을 기울인 건 건축 용어입니다. 아, 예. 해방 후에는 전부 현장에서 뭐 나무 떼기까지도 일본 말로 했거든요. 네. 이걸 몰아내야 되겠다. 네. 난 그거의 내가 할 최대 임무가 그거다 하고 그래서 일본 말을 갖다가 우리 말로 전부 엮어 놓으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가일층 한국 건축 전통 건축에 참 그 뭐 참 목수가 있다면 옛 목수가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뭐 불원천리하고 찾아갔습니다. 네. 가서 얘기를 듣고 이래 했는데 제가 그 어떤 그 문화재 실측할 때인데 제가 하나 지붕 가장자리에 그 방구맥이라는 거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들어도 뭐 둥그렇게 이렇게 접은 것이다 이러는데 둥그렇게 접은 게 지붕에 뭐 어디인데 있나 하고 이제 거시겠는데 한 번은 괴산인가 음서인가 가서 이제 그 촐로가 할아버지쯤 됐어요. 저보다는 한 20, 30년 위 계시는 분한테 그 이영이었고 뭐 하는데 곁에 섰길래 혹시 이런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그거 저 초가집 추녀 머리가 이렇게 내밀어서는 추녀가 상하니까 추녀를 짧게 해서 이렇게 궁굴려서 둥그렇게 처마 끝을 만든 걸 그걸 방구맥이라고 그래. 그것이 사투리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다 쓰던 있던 용어입니까? 예, 영어죠. 사전에 나오긴 하는데 설명용 부시러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참 10년 묵었던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 한마디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그 사전을 보면 우리나라 건축에서 사용되던 거의 대부분의 용어가 수록이 돼 있겠군요. 예, 대강 돼 있습니다. 아직 모자라는 건 없으십니까? 많습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예. 그래 난 여기 학생이 있다면 참 이제부터 뜻이 있다면 말이죠. 네. 많은 일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찾아옵니다. 사학자들이. 네. 건축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일본 거는 다 소개되고 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창기입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이 전통 건축에 대한 말이나 사진은 다 수록이 돼 있는지 몰라요. 도면은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편찬하고 싶은데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나는 뭐 개인이니까 생각을 할 수는 없지나 우선 가령 주택 표준적인 거, 정자면 정자 이런 것만 해서라도 한 권, 두 권 묶어지는데 제가 실측 한 것만 해도 가장 크게는 향교 네. 이것도 수백 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걸 책자로 묶고 하면은 후세 사람한테는 좋은 자료가 될 텐데 하지만 이제는 너무 좀 늦었어요. 후진 양성에도 대단히 힘을 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대학에서 강의는 어떤? 강의는 뭐 작년까지도 대학원 강의는 좀 맡아서 특강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전통 건축도 했지만은 제가 사실은 일반 구조 시공계통의 그 저서도 냈고 그건 왜 냈냐면 1950년대에 이제 건축사 자격 시험이라든가 기술사 자격 시험에 하는데 참고 서적이 없으니 이거 선배님 어떡할 거요 이래가지고 여러 군데서 그 와서 그래서 제가 대학을 나가면서 그걸 먼저 펴냈죠. 네. 그것이 아마 시초가 될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건축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수준은 이전은 거의 뭐 국제 수준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연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네. 이것이 아직 미비합니다. 가령 연구소라든가 시험소라든가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저희 63 빌딩도 네. 저렇게 높은 걸 하는데 그 풍압력에 대한 그 저항 네.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도저히 실험이라고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역시 미국 같은데 그런 데는 이제 선진 것이니까 프로페라 그 시험을 하려면 역시 이런 큰 통을 만들어서 강풍을 몰아넣고 거기다 이제 모형이라도 해서 어떤 정도로 되느냐 하는 이런 따위 일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공에 있을 때 우리 눈에는 뭐 비가 안 샌다 이러지만 그 강압으로 몰이치면 빗물이 창문 유리 창 그 사이로 다 들어와요. 그런 걸 시험을 다 해야 합니다. 그냥 해놓고는 그냥 보통으로 끼어가지고는 그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수법은 전부 미국에 영향을 주거나 네. 우리나라 아직도 좀 63 빌딩 같은 그런 대형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그 우리 기술이라든가 우리의 건축 공법으로는 모자라는 점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역시 외국의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의뢰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하려면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국제적으로 이전해야 되니까요. 네. 어렵죠. 가령 한 예를 들면 우리 건축 설계는 됩니다. 네. 그러나 호텔 같은데 숟갈 어드른 숟갈을 쓸 거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면 아마 여기 누구도 전공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일본 사람이 많으면 일본 사람 좋아하는 걸 갖다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모양새고 크기고 그런 연구 검토를 한 사람이라야 이거는 접시는 얻은 거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대학을 다닌다 하는 건 우선 두뇌를 가지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만 압니다. 두뇌를 쓰는 사람은 몸으로 하겠다는 건 그건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건축이라는 건 종합적인 그 두뇌를 써야 합니다. 이건 뭐 어디 가서 휴지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매달아야 쓰기 좋고 물에 안 맞고 화장실에서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빠져도 어떻게 쳐도 손이 다치지 않는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이제 사용상의 그렇죠. 편리성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모자라는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 그거- 선생님 댁에는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댁에서는 뭐 난 뭐 그런 내 집에서는 그렇게 어디에 사십니까? 난 지금? 아파트에 살아요. 네. 아니 그게 왜 예, 그러냐? 아파트 내부가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는 안 듭니다. 네. 안 그러면 드는데 구조 변경이라든가 뭐 따로 이렇게 그건 또 설계를 뭐 어떻게 하셔서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 나이가 드니까요. 네. 단독 주택에 살아보니까 뭐 부인네가 이게 고칠 줄 압니까? 또 누구 그 수도꼭지 하나 망했다고 누가 전화를 한다고 와서 고쳐줍니까? 네. 결국 내가 고쳐는 내가 이게 네. 비싼 그 내가 하루 일당 3만 원인데 네. 15,000짜리를 어떻게 하고 앉았겠느냐 하고 내가 늘 싸움이죠. 네. 그러다가 이거 딱 가니까 그건 좋더구만요. 편리해요. 편리하죠.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다 안전하고 그런 내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진 그렇지는 못하고요. 못하죠. 그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는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고친다는 살아보셨으니까. 것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이제 안방이라고 하는 건 전부 장판을 깔고 그냥 앉아서 살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 이게 버릴 거냐 그대로 쓸 거냐 하는 네. 문제가 난 이게 참 지금도 골머리가 아픕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 역시 저희들은 밥상 따로 받고 펄쩍이 앉아서 먹는 게 훨씬 그 능동적이고 네.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접받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옆에 이제 부인이라도 앉아주면 네. 더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식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서먹서먹한 거, 뭐 거리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건축을 연구하시는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겉은 말이죠 한옥이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이제 그 화장실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뭐 주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한양 겸식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생님 수준에서 이 장판 온돌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침대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예. 그나마 여기 한국 학생이라면 건축가라면 누구나 다 참 침대에다가 장판을 깔면 어떨까요? 그거는 펄쩍에 안고 니고 굴고 하는 그 맛은 없겠죠. 네. 예, 그건 없습니다. 보통 이 장판 위에다가도 온돌 위에다도 전부 그렇죠. 침대를 요즘 놓는 분이 가령 예를 많거든요. 들면 지금 저희들은 노인이 되니까 네. 더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그 산악방에 그 긴 요나 깔고 장요 깔고 네. 거기서 앉아 있다가 척 누우면 벌써 잠자리가 되는데 그 편리한 걸 놓고 또 침대에 기어 올라가고 그거는 좀 다만 제가 젊었을 땐 그 얘기는 했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책상에서 공부하면 쉽다. 네. 좀 나은 게 뭐냐면 책을 하나 꺼내도 절반만 일어나면 되지 네. 않습니까? 안진뱅이라고 하나 그 낮은 책상에 펄쩍이 앉아서 하면 이게 온 전신을 다 일어서야 하니까 그 에너지는 그만큼 손해라구나 하는 걸 내 느낀 일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세대에 그 수많은 문화재를 복원을 해오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그 흐뭇합니까? 완성이 됐을 때 물론 흐뭇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뭐 근데 이제 그러나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본인만이 느끼는 근데 그게 그래요. 지금 흩어져 가지고 지금 다음 세대에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될 우려가 있는 게 많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안만 그래도 내가 여러분보다 2, 30년 더 먼저 났으니까 그 먼저 시절 얘기, 그 맛, 그러한 상황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다 표현해 놓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자꾸 없어지면 옛 것이 자꾸 없어집니다. 복원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조금 틀리긴 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되시면 좀 가짜라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참 걸작이 많습니다. 지금 저기 안동의 도산서원 같은 거는 그 이제 대학 캠퍼스 아닙니까? 네. 그걸 10배, 100배 확대하면 뭐 서울대학 캠퍼스는 부럽지 않을 겁니다. 어허. 그러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 심지어 선비가 사랑하는 매화나무까지 몇 그루 심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학에 뭐 무슨 뭐 마로니에 한 나무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 아직도 그 어떤 건지 내가 그걸 짚어볼 수가 없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원해 주는데 아주 제가 몰랐던 거를 다 느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창경궁도 그 뒤에 내전 주의변 몇층 좀 더 복원했으면 싶은 생각이 나요. 아마 KBS는 더 생각이 날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하려면 그런 데서 진짜로 한번 해봐야지 민속촌 빌어가지고 그게 됩니까? 난 여기에 조금 좀 과감하게 만들어주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의회에 거의 정확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뭐 주저할 건 없어요. 예산만 있다면 말씀입니다. 네. 자제분은? 네. 제가 삼형제를 두고 있는데요. 네. 마침 맏아들이 그 건축과를 나오겠다고 그래서 잘했다. 네. 나는 그랬는데 그건 왜 잘했냐면 내 비용이 안 들어가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며 기자재를 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 문화재 할 그럼 사람 지금까지 뭐 실습을 한다던가 책을 산다던가 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주셨습니까? 출턱이 있나요? 내가 지금 다 되는데 네. 오히려 아버지 보고 이제 사달라 하는 식이지. 그러니까 뭐 사달라기 전에 다 있으니까. 손주까지도 그 책을 쓰면 아주 더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문화재를 보수하고 이거 하는 그 수련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그게 내 사무실에 있을 밖에 없어요. 네. 네. 다른데 이력서를 냈더니 너 장 선생 아들인데 왜 여기 오려고 그러냐. 오지 마라. 네. 거기서 배워라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또 한 분은 이런 그 대학 교수님이 그 문화재를 보수를 한다는데 그 당신 돌아가면 대가 끊기지 않소. 그다 현우신조하사 아들놈이 지금 맡아서 다 하니까 예. 그래서 나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 한 5, 6년 전에 제가 몸이 괴로울 때 네. 그때는 이거 문화재 보수 설계를 제 아드님이 안 받았을 때예요. 네. 걱정이 돼요. 네. 나 없으면 이 영업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나 낳고 나서 이제 자격 시험을 얻었어요. 네. 그래. 이제는 나는 훌훌 떠나도 되겠구나 하고. 건축가로서 50평생을 보내셨는데요. 50년을 건축을 예. 하셨는데 뭐 연세는 더 높으시지만은 50년 건축에 이렇게 종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보람이 많으십니까? 아니 저는 참말로 보람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처음부터 남이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 첫째가 내구실은 해야 돼 갖고 남이 하지 못하는 건 해야 돼 갖고 대한민국에 뭐이 필요하냐? 우리말이 일본말하고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말 내쫓았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시면 알지만 건축 관계는 꼭 일본말이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 한국말로 번안이 돼가지고 이런 정연하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하시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여태까지 못한 거는 한국 건축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건축 용어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국제적으로 서양 건축이고 일본 건축 총망라해서 그걸 만들려고 출발했던 겁니다. 광복지구부터 네. 지금 한 50년 동안 그저 여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온 것인데 네. 제가 저번에 책자에 수록한 것도 한국 건축 사전이라고 해서 낸 것도 이제 한 10,000여 단어만 추려본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어 아무리 잘 알고 외국어를 잘 알아도 우리말을 모르니까 영어 그대로 쓰면 그건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말이 있는 데까지는 거길 적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거기에 저는 참 인생의 뜻을 두고 있고 또 이제 그걸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면 다음 때로 가는 겁니다. 네. 예.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소원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우리가 자칫 그 대를 끊긴다고 그럴까요? 이 후손들이 그것이 있었다는 얘기만 듣고 실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좀 그대로 복원하는 일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오늘 네, 대단히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 지금 대학에서 늘 저한테 문의를 해옵니다. 용어 모르는 것 또는 무슨 자료들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문화재 관리국 다음은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총 정리를 하면 아마 수천 점이 되겠는데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대로 해야 돼 갖고 난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은 뭔가 자기 독특한 거 지금은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후대를 위해서 뭔가 난 남겨놓고 가자. 내 이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름은 상관없고 죽어가는 사람 제 이름 남겨봤던들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다음 사람들이 유효하게 쓰일 그 일들은 이건 남겨줘야 하겠다. 네. 그게이고 여러분들이 모두 이 업에 하면서 하나씩은 자기가 남겨놔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걸 느끼고 또 사람이라는 건 머리를 써야 하고 새로운 걸 쫓아가야 합니다.
폐쇄적이고 그 노쇠한 거 이거 찾으면 안 돼요. 네. 역시 이런 전통을 하면서도 제가 신건축에 아주 그 잡지도 들여다보고 네. 그걸 알아야만 또 전통 건축도 이해가 더 진실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우리 전통 건축의 복원에 많은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예.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전통 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많이 쓰시는 한편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건축계의 초석을 다져오신 원로 건축가 장기인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